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연구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실 몰입을 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를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그거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주부는 우리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몰입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 몰입에 대한 그래프. 나는 진짜 정말 느꼈어. 이렇게 계속. 그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합본판으로 13장에 보면은 몰입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들이라는 장이고 거기에 바쁜 직장인은 어떻게 몰입할까?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시험을 앞둔 시점에 몰입을 하면 인간관계에 문제는 없을까? 딱 이렇게 4개를 짚어줘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모르면 어설퍼지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거르는 것 같아. 그래, 이건 내가 몰라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방해하는 요인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해야 되겠다. 뭐든지 다 잘 어울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몰입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 아니 어제만 해도 이제 책을 잘 읽어야 되니까 책에 이제 몰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도 중간중간 우리 딸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한 4번 왔나 봐. 그러니까 책 읽다가 몇 끊어지고 맞아. 또 끊어지고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다른 거를 내가 다 놨는데도 그렇게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몰입할 대상이 필요하긴 한데 내가 내 생활에서 굉장히 하루의 시간이라던가 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정신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면은 저는 제가 한번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답도 안 해. 옆에서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어해. 빠져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그죠. 모든 것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 저도 제 딸하고 얘기할 때 또 건성으로 전화를 한 거죠. 말은 하는데 건성이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렇죠.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또 이게 특히 재밌으면 더 해.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러면 그 안에서 근데 나는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를 위한 몰입이 또 더더욱 필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한 권 읽고 나면은 1년 동안에는 몰입하고 즐겁고 재밌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거 찾아서 또 하고 또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몰입이 방해되는 게 자꾸만 주기적으로 핸드폰에 자꾸만 손이 가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몰입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핸드폰은 사실 애들이 없을 때는 내가 치워놔도 돼. 안 봐도 돼. 근데 그걸 그렇게 끼고 그냥 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원흉이다. 이 핸드폰이 원흉이다. 물론 이게 점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트렌드기는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에 뺏기니까 우리가 몰입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잘하고 싶어서 한계에 선택과 집중을 되게 못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왜 공부할 때도 여러 과목을 막 하는 것보다 한 과목씩 하는 거. 이제 그 자기 교수 시절 얘기할 때도 연구하는 기간, 뭐 하는 기간, 이렇게 기간을 딱 나눠서 그 기간에만 되게 집중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걸 실천해 보려고. 이제 뭐 하나를 이렇게 분기에 영어면 영어를 쭉 파가지고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조금 집중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치도 내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만의 그 시간을 딱 확보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연구원 이 사람도 나 이거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자기 주말 되게 싫다 그랬어요. 월요일이 되면 너무 신이 나서 집을 나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막 약간 내 남편이면 되게 밉상이겠다. 그리고 일찍 자는 이유도 가족이랑 오래 있으면 집중을 못해서 일찍 잔다 그랬거든요. 자기 삶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막 몰입을 24시간 풀로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실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진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뭐 2시간 정도는 좀 깊이 그 안에 빠져드는 거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사실 그래가지고 좀 몰입이
시간만 많이 투자해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거를 떠올리는 거. 그래서 이 무의식에서 그 엔트로피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확산되고 무질서하게 가는 그 끈을 조금이라도 잡아오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몰입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소한 것들부터 조금 시작을 해봐야 나중에 아이들이 독립하고 우리의 시간이 엄청 많아졌을 때 뭔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딱 몰입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 학력고사 시대 얘기하지 우리 애들은 지금 몰입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다. 지금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핸드폰 너무 많아. 너무 심해요. 정말 악의 근원이야. 그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접근이 너무 싫어. 친구들하고 대화도 안 할 정도로 다른 일을 안 할 정도로 그 안에서 또 몰입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덕질을 하던 이제 야구로 넘어갔네. 오, 나의 깊은 한숨. 어울린다. 그러니까 옛날 핸드폰이 없을 때는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TV에서 중계하면 뭐 신문이나 보고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야구를 하는데 틀면은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게다가 야구 선수들도 유튜버를 또 다 해요. 구단마다 유튜버가 또 다 있어요. 그것도 챙겨봐. 또 뉴스 올라오는 거 경기 실시간으로 몇 점인지 다 알려줘. 어머. 트위터, 인스타에서 계속 중계돼.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딴 거를 안 해. 왜 하필 또 야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중독 몰입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몰입은 다르다는 거죠. 책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몰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머리 안으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보면은 이 합본판 처음에 보면은 그 시작이 그거였어요. 죽음. 우리가 몰입을 왜 해야 되고 몰입을 하는 이유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죽을 텐데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뉘앙스? 맞아. 기억나죠? 저 처음 유서 쓸 때. 맞아. 그때 진짜 열심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니까 유서를 쓰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거죠. 난 이렇게 해서 죽을 순 없다.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게 핸드폰으로 해서 그런 뭐 영상이나 그런 걸로 내가 이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런 걸 볼 때 나오는 호르몬과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몰입했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게 비슷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얘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몰입을 하면은 여기서도 뭐 생각에 근육이 생긴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근육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 가치관도 바뀌겠고 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못 해주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그걸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같은 즐거움이더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그 즐거움이 그래 지금 즐거우면 됐지 하지만 죽을 때는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심각한 얘기하는 거 싫어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회사 일은 회사에서 그렇지. 끝내고 싶으셨나 보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모든 문제는 거기랑 해결하니까 나한테 올 게 없어. 여기서도 나와 맞아. 종교. 맞아. 하나님에 의지해서 너무 잘 살아가는 우리 남편 보면서 너무 옆에서 샘도 났고 그럴 수도 나도 있을 그럼 것 같아. 나도 좀 하나님 좀 알아보자. 그래서는 성경 보고 시작한 진짜. 거야. 선 영향인데. 옆에서는 되게 뿌듯하시겠는데요. 그런데 성격은 그렇게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커가는 걸 보니까 조금 나도 그 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죠. 회사 생활할 때 진짜 어려운 역경을 겪어요. 그 오랜 30년 경험 동안. 그런데 그거를 이겨나간 거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걸로 이겨냈는데 그 얘기를 나는 그 역경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동료 부인한테 그걸 들은 거죠. 전달해서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갈 수 있었단 말이야. 나 같으면 도저히 해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못 해내는 거를 그렇게 해내니까 진짜 나도 그 하나님 좀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는 부부라면은 공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거든요.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를 만약에 거꾸로 들었으면 조금 배신감 저는 생겼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나는 얘기를 나중에- 못하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성향인 것 같아. 사실 저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알아서 해결하시오. 내가 듣는다고 어떻게 될 것도 맞아. 아니고. 결국에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자기가 보면은 선택할 거니까. 학번판 뒤쪽에 보면은 그 슬로우 싱킹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가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남편분은 힘들 때 기도를 통해서 슬로우 몰입. 싱킹을 하셨구나. 라는 내가 생각을 우리 남편도 했어요. 좀 적용해 봤는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분이 지금 연구원이시고 우리 남편은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시는 상황도 것 같아요. 되게 몰입하기 좋으신 상황인데 혼자 계시잖아요. 그치. 그게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것보다 적당하게 좀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나도 이렇게 그냥 교집합이지 이게 완전 부분 집합이나 같은 집합 안에 같이 A는 B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좀 거리를 둬야겠네. 주부로서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많아. 너무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 위아래로. 되고 애들도 봐줘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봐야 또 가족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깊이 있게 뭔가 하나를 하다기보다는 얇게 넓게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약간 대충 하는 것 같대요. 예를 들어서 뭐를 그러니까 뭔가 뭘 깊이가 해도 없다, 이거야? 좀 대충 한데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하면은 제가 그냥 대충 해. 왜 그거를 그렇게 그거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럴 수 있지.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거를 해. 지금 급한 불 뭐 하나 그러니까 남편은 막 만약에 그거 있지 뭐 건조기가 있어 그러면은 저 건조기 그 기계 청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건조기를 돌리면은 그 안에를 또 먼지를 뭐 안에까지 다 털고 너무 근데 그거를 좀 부럽다. 빠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심하게 시간. 그건 그냥 남편이 하는 일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 다른 걸 사람도 같이 하고 싶어.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지금 여보 이거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물걸 내질도 해야 되고 아. 쫙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다른 네, 거 빨리 해라.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대충 해 그러면은 대충 하라고 그랬다고 약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읽고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짜증났거든요. 왜 나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일부는 포기하고 대충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화를 냈지만 이제 가끔씩 생각을 해요. 내가 대충 하나? 그런데 이 책 읽고서는 조금 아씨 인정. 대충 하는구나 내가. 글러먹었어.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서 뭐 물론 막 이렇게 깊이 있게 한 달씩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짧게라도 몰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게 깊어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막 설거지하면서 유튜브 보고 막 설거지하면서 통화하고 막 그건 돼. 나도 괜찮은 그래. 거야? 괜찮아. 나는 그것도 괜찮은가? 일종의 어. 나는 그거든요. 멀티. 설거지가 너무 싫어. 근데 그렇게 유튜브를 하잖아. 보면 재밌잖아. 그래서 설거지하는 시간이 맞아. 안 싫어.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다 이것저것 막 같이 막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그건 완벽하게 그래. 순간해지지 순간해진다. 못하는 맞아. 느낌이 이거 있어요. 하다 저거 하다. 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래. 이거에 맞추거든. 그거 빠뜨려. 나는. 뭔가를. 태우고. 이거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애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밥을 하면서 애들 하는 거 이렇게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애들한테도 온전히 내가 집중을 해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한 단계 높여가지고 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눈에 보이게 계속 생각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작심삼일로 한번 딱 생각하고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리고서는 또 먹을 거 막 먹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목표를 정하고 계속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이게 맛있더라도 내가 이 목표를 도달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은 가지가 처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다는 얘기냐. 맞아. 스스로 자발적인 그 감정이 생기면은 궁극의 이게 목적이다라는 그게 생기면은 나머지는 생각지 않아도 처진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거는 목표를
도달하는데 얘는 도움이 안 된 애들이니까. 똑똑해. 그래서 오 그래. 거기까지는 연결을 못했는데 똑같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게 일이야. 근데 이 목표가 한 끼 그냥 대충 해결 이거이냐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거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또 나에게 어차피 밥 준비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잘 해서 다 같이 깔끔한 정돈된 밥상을 딱 해서 이게 하루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또 기분 좋잖아요. 받는 사람도. 맞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도 좋으니까. 아, 이왕 밥을 차리는 것도 그렇게 맞아요. 하면은 또 그게 또 즐거움이 주고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또 이게 기분 좋은 도파민을 나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니 지금 정리. 맞아요, 네. 똑똑하다. 진짜 한 끼 그냥 때우자는 생각으로 막 하기 싫은 거를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만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해도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